실제로 시장은 2년 만에 21배 성장을 했고 올해만 하더라도 2배 성장을 한다고 할 정도이니까요. 지금 5월 중순이죠. 8월이 되기 3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을 잡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 오늘의 획기적인 주제는 혹시 어떤 건가요? 오늘의 획기적인 주제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삼성의 승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뤄볼 거예요. 삼성이 살아남기 위해 좀 필사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산업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오늘의 주제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제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우리 PD님이 핸드폰을 바꿨더라고요. 요거죠, 요거. 삼성이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계속해서 애플과 화웨이에 등 떠밀려가지고 점유율이 자꾸 위축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폴더블 폰으로 갑자기 또 위상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9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년 만에 무려 21배의 성장을 이뤄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2배 성장의 전망을 또 잡고 있는 만큼 각별히 좀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볼 거예요. 이거 갑자기 왜 바꾸셨어요? 곧 Z 플립 4가 출시한다고 해가지고 샀어요. 그러면 Z 플립 4를 사야죠. 너무 비싸잖아요. 싸서 사셨구나, 여기에. 네, 맞습니다. 폴더블 폰이 좀 많이 비싸요.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초기 가격 자체가 워낙 또 비쌌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싸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살려고 결심을 좀 한 상황이긴 해요. 그럼 플립을 사실 거예요? 폴드를 사실 거예요? 아직까지 고민 중인데 폴드에 노트 펜이 탑재가 된다면 폴드를 살 거고, 안 되면은 그냥 이거 살 것 같아요. 피디님 요거 써봤는데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일단 너무 귀엽고 되게 가볍고 네. 색깔도 너무 이쁘고 네. 너무 좋아요. 가장 좋은 게 일단 이뻐서 좋은 거네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네. 삼성페이가 너무 편리해요. 그죠? 여기에서 바로 되죠. 네. 안 열어도. 맞아요. 역시 쓸 줄 아시는구나. 우리가 이 폴더블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대한 역사에 대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큐피디님 처음에 혹시 핸드폰 뭐 쓰셨어요? 저는 슬라이드 폰 썼어요. 저도 슬라이드 폰을 제일 먼저 쓰긴 했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늦게 산 편이라서. 우리가 핸드폰을 계속 쓰다 보면은 내가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보통 어떨 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 유행에 뒤처진 것 같을 때. 그게 제일 크죠. 나와는 뭔가 다른 걸 쓰고 있는데 나만 자꾸 구식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 어디서 가장 또 많이 나오느냐? 최근으로 따지면은 이제 2G, 3G, 4G, 5G 즉 데이터적인 변화에 있어서 저희 또 사무실에 아직도 3G 데이터 쓰고 있는 직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저분도 제가 봤을 때 빨리 바꿔야 되는데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또 혁신이 있냐면 데이터 혁신 외에도 디자인적인 혁신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핸드폰이 거의 벽돌폰에서 이제 폴더폰으로 진화가 되고, 폴더폰에서 슬라이드폰으로 진화가 되고, 슬라이드를 했다가 또 가로 본능까지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적인 혁신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이쁘다, 기존에 없던 건데 새롭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 욕구, 구매 욕구를 자극시킬 수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원래 기존에는 슬라이드, 폴더폰 위주로만 있었다가 이거를 그냥 풀 액정 화면으로 하면서 아이폰을 출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하면서 그때 이후로 풀 액정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 위주로 계속해서 판매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을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 외 중국 업체들이 더 팔아야 되는데, 팔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존에 내가 쓰던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으면 굳이 기존 거 쓰지 새로운 거 안 쓰잖아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꾸 머리를 굴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가 있을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4G, 5G에 대한 데이터 혁신도 이뤄냈던 것이었고, 그 이후에 또 6G까지 가겠죠.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뭘 생각을 했느냐? 역발상을 생각한 거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핸드폰을 접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처음에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접는 게 불편해서 우리가 피고 다니는 건데 이걸 왜 굳이 다시 불편하게 접느냐. 근데 이미 우리 PD님만 봐도 쓰고 있죠.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예요. 19년도에 초기 때는 사람들이 다 욕하기 바빴어요. 이거 되겠냐, 삼성이 무리수다, 안 된다. 근데 이제는 둘 중에 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장은 2년 만에 21배 성장을 했고 올해만 하더라도 2배 성장을 한다고 할 정도이니까요. 자, 그래서 왜 Y? 첫 번째는요, 삼성의 승부수다. 삼성이 왜 승부수를 던졌느냐? 애플과 중국 업체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얘네들이 하지 못한 새로운 혁신을 도전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다행히도 성공을 한 거였고, 그로 인해서 19년도부터 개화됐던 게 21년도까지 무려
21배의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2배 성장의 전망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라는 데에서는요, 23년까지 폴더블 폰 시장이 10배 가까이 성장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75%에 달할 것이라 전망을 잡고 있습니다. 즉 폴더블 시장은 지금 삼성이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로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실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와야 그때그때마다 소비를 자극을 시켜줍니다. 즉 스마트폰을 만든 업체 입장에서는 신제품을 출시를 해줘야 그때 돈을 확 벌어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어야지 삼성전자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그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부품사들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드디어 또 8월경에 폴더블 시리즈 4가 또 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스마트폰을 접는 것은 이미 유행이 됐어요. 시장에서 확실히 수요가 나오는구나라고 업체 입장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행을 다른 디바이스에도 접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올해 하반기에 노트북까지 접는데요. 이게 이름이 플렉스 노트예요. 플렉스 노트. 올해 하반기에 스마트폰 외에도 노트북까지 접는다. 근데 노트북은 원래 접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노트북보다도 약간 패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자판 따로 이 화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어서 활용을 하는데 이 자판을 그대로 액정에 탑재시켜서 패드 같은 느낌인데 이 패드를 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었다 피면은 풀 액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반은 자판이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조작 패드 느낌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승부수가 먹혔고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외에도 지금 노트북까지 접는 방향이기 때문에 폴더블 관련된 핵심 부품사들은 돈을 점점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하우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개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내지 화랑기, 그 다음에 쇠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화랑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시기 때는 관련한 산업들이 이제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주식들도 꼬꾸라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이런 개화 내지 성장기 때 잡아서 성숙기 화랑기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폴더블 시장 그러면 어떠한 국면에 속해 있느냐? 이제 개화해가지고 성장기로 가기 위한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 그러면 과연 요 화랑기에서 쇠퇴기 요 시점은 어떤 시점으로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을까? 올해만 하더라도 사실 삼성 외에 뭐 중국의 오포라든지 화웨이 그리고 미국의 구글 같은 기업도 올해 폴더블 폰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근데 폴더블 폰은 스마트폰인데 기존의 스마트폰의 독보적인 점유율 1위가 이제 삼성전자고 2위가 애플인데 결국 얘네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 삼성이 한다고 했으니까 애플이 안 할까요? 애플도 한다라고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서도 보면은 이 스마트폰을 애플 아이폰 출시 이후로부터 굉장히 크게 성장한 바 있었기 때문에 야 이번에도 아이폰이 즉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한다면 본격적인 성장에서 화랑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확실히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잡고 나서 나중에 애플이 본격적으로 출시한 이후에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된다면 그때는 슬슬 매도하고 익절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너도 나도 다 쓸 때는 이미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 선도하는 기업인 삼성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폴더블 폰 아직도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애플이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쉽사리 딱 명확하게 로드맵을 발표하지 못했던 것도 이유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만든 폴더블 폰에 각각의 필요한 부품들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삼성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나 폴더블 할 거야 뛰어드는 업체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품사야 야 우리한테도 부품을 납품을 해줘. 너네 삼성한테 납품한다며. 너네 기술력이 이미 인증받았으니까 우리도 너네 거 쓸래 뛰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경쟁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폴더블 폰에 대한 이 소비량이 불확실해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부품사는 시장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사도 다변화할 수가 있기에 매출에 있어서는 성장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망이 있다.
그러니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위주로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 베이스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뭐가 다르느냐? 디스플레이가 접힌다는 거죠. 그쵸. 접히는 게 다릅니다. 요 접히는 부분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느냐?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요게 만들기 가장 어려우면서도 비싸요. 그런데 요거를 만드는 업체가 그만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부품을 지금 만드는 업체는 따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어려운 말로 힌지라고 합니다. 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힌지가 있고요. 이렇게 접고피는 데 있어서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부품이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판때기가 있어요. 판때기가 수축됐다가 늘어났다가 수축됐다 늘어났다가 이거를 내장 힌지라고 합니다. 안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장 힌지. 마지막 왁까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이 외장 힌지를 만드는 KH바텍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거를 만들었고 거의 독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비싸고 기술력이 굉장히 높게 필요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이 아직은 얘를 잡기 어려워서 얘가 우선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내장 힌지는 파인테크닉스라는 기업이 만듭니다. 요게 디스플레이를 접는 거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딱딱딱딱 부딪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구도는 좋아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얘를 CPI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베이스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 접히는 부분에 대한 주름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펜 같은 걸로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이 자국이 금방 남아버려서 플라스틱을 이제 안 쓰게 됐습니다. 삼성이 그래서 뭘 썼느냐? UTG라고 해가지고 울트라 틴 글래스, 굉장히 얇은 유리막을 여기다 딱 깐 거예요. 이거 유리입니다. 유리가 플라스틱보다 단단하고 이 접히는 부분도 잘 남지가 않게 되었다. 요 두께가 두꺼우면 아무래도 더 무거워지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기가 어렵겠죠. 두께를 줄이기 위해 그 얇은 UTG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UTG가 너무 만들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내재화를 하긴 했는데 중국에서도 요거를 따라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쉽게 따라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이거를 100% 다 내재화는 하진 못하고 있어요. 요것에 대한 내재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더 많이 보급이 되고 더 싸게 팔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더러워서 민망한데 좀 닦아주실 수 있나요? 열심히 닦는 중. 자, 깨끗해졌어요. 제가 부품을 얘기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폴드 4 때 노트펜이 탑재가 되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논란이 여전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노트펜이 너무 좋거든요. 폴더블 폰에 이것만 탑재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를 만드는 업체가요, 갤럭시 노트가 단종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당연히 요거 만드는 관련주 업체 입장에서는 악재죠. 나 더 이상 돈 못 버는 거야? 그러면서 주가가 완전히 그냥 꼬꾸라졌어요. 근데 폴더블 폰에 요게 탑재될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얘기와 함께 최근에 또 갤럭시 S22 울트라에 또 요게 또 탑재가 되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얘가 최근에 또 만든 업체가 흑자 전환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폴더블 폰 폴드 4에 요게 탑재만 된다면 요 업체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요게 이론상 어떤 원리로 되냐면 요 디스플레이랑 펜의 사이에서 자기장으로 인해서 그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요거를 또 누가 주도적으로 만드느냐? 인터플렉스라는 업체가 만듭니다. 이 업체는 10년 이상 독보적인 기술력을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외에도 전자파, 차폐 필름 같은 경우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또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디스플레이에 기본적으로 강화 필름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걸 또 누가 만드냐? 세경하이테크라는 기업이 또 만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과거에 요 폴드 3, 플립 3 나오기 딱 3개월 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출시를 앞두고 점점 주가가 상승하더니 출시 이후로 주가가 빵 급등을 때려줬어요. 지금 5월 중순이죠. 8월이 되기 3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을 잡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 이 폴더블 폰 4 시리즈가 나오기 3개월 전인 지금 상황에서 기대감을 갖고 공략을 들어간다면 출시를 앞두고 점차 기대감을 먹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좀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삼성이 이 승부수가 먹혔다라는 게 굉장히 다행이면서도 또 자랑스럽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이 앞으로 또 폴더블 시장을 계속해서 좀 먹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또 위상을 더 높여주시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입니다. 노트펜 탑재해 주시면 저도 필히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큐피디님과 제가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행부 스케치인데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관심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정보와 또 재밌는 영상으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 되세요. 뿅. 매직키드 맞습니다.